자, 앞에 제가 자격량기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잘 쓰셨다는 가정에 이제 본 게임인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격량기술서를 잘 요약해서 쓰신 이후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사업계획서. 여러분들 희망인턴 패키지 공고문에 사업계획서 양식이 다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고요. 반드시 정해진 양식을 써주셔야 됩니다. 명심하세요. 양식을 다운받으셔서 사업계획서를 처음 보시면 이 양식이 보입니다. 경영개선 사업화 지원 사업계획서. 필요시 칸을 늘려서 쓸 수 있습니다. 이 첫째 장의 양식을 보시면 답답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양식을 구체적으로 쓰는 것보다 기본적인 양식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건 재창업 사업화입니다. 똑같죠? 경영개선, 재창업, 사업화 양식을 보여드렸는데요. 경영개선 사업화 계획서 막막하시죠? 네, 처음 쓸 때는 힘듭니다. 양식은 이런 양식이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첫째 장의 중요한 포인트는 사업화 추진 일정은 모든 기관에 해야 된다는 이 내용만 충실하시고 이 양식을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재창업도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지금부터 스타트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어떻게 써야 될까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사업계획서는 나의 과거, 내가 운영하는 사업의 과거, 그 다음에 지금 나의 현재, 앞으로 다가갈 미래, 이거를 녹여내야 됩니다. 그 중에 핵심 중에 추가돼야 될 거는 뭘까요? 숫자를 넣으셔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서는 나와 내 사업장의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내가 나아갈 미래를 작성하시되 숫자를 넣으시라는 겁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계획을 세우지 않는 건 실패를 계획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특히 희망리턴 패키지 재기사업화에서 사업계획서는 여러분들의 선정을 이 모든 것에 의존하고 이 모든 것으로 다 결정이 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나의 역량을 분석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일까? 내가 못하는 거, 잘하는 거, 이거를 분석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가 하는 사업장, 아니면 내가 창업할 사업장에 대한 분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분야는 현재 어떤 분야고, 어떤 현재 위치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석하셔야 됩니다. 올해부터 하나 더 포함된 거는 내 주위의 분석인데,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건 바로 소상공인 365라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만든 사이트예요.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사용하기 쉽습니다. 거기서 상권 분석이라든가 나의 창업 진단이라든가 각종 정보 데이터를 보시고 분석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2025년부터는 민간 플랫폼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경영개선 같은 경우에는 캐시노트, 재창업은 핀다라 오픈업이라는 사이트를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AI 기반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사용한 데이터 기반의 경영진단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다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 더 가장 중요한 거, 소상공인 365, 캐시노트, 핀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한 진단 툴을 여러분들한테 경영진단하는 전문가들이 다 이미 시행을 해줬었을 겁니다. 결과보고서를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설명도 해드리고요. 반드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경영진단 결과보고서를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이 결과보고서를 분석 결과와 향후의 보완사항, 분석 결과, 보완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서 사업계획서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작성의 가장 첫 번째 거는 나에 대한 분석, 내가 하는 일을 분석, 내 주위를 분석, 이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차트를 정리해주면 사업계획서는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숫자를 조합해서 내가 하는 일, 내 주위를 분석해서 기반을 가지고 쓰시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해주는 경영진단 결과보고서, 여러분들 현장 전문가가 이미 시행을 해드렸죠. 참고해서 쓰시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장표를 많이 쓰죠. 우리 소위 말하는 수합 분석이라는 나의 강점, 약점, 기회, 위기를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적어보면 여러분들의
도움되는 내용들이 반드시 그 중에 있습니다. 나를 분석하고 내 주위를 분석하고 내가 하는 일을 분석하면 훨씬 더 좋은 사업계획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100점 배승입니다. 여러분 명심해 주십시오. 예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이라고 분석에 대한 부분의 예시는 바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내가 자동차 판매나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거를 다 쓰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 예를 들면 자동차 판매량이 어떻게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시장에서 진출하는 시장에서 자동차 판매 추이, 경쟁사의 분석, 말로 쓰는 것보다 데이터로 하나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이해도가 높습니다. 심사위원분들도 시간이 되게 소중하거든요. 그 시간 안에 이해도를 높이려면 데이터 그래프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근거 명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소상공인 369의 상권 분석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객관화된 아주 좋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업종이라든가 인구 분석, 이런 데이터를 말로 표현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딱 이렇습니다. 내 주의 상권은 훨씬 더 이해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이걸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차트는 앞에 연계된 얘기를 요약 정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로 글로 설명하는 보다 사진, 이미지, 유사 제품 등의 활용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이해도와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황한 설명보다는 한 장의 사진이 여러분한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재창업이나 내가 새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 나한테 없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 유사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목표하는 벤치마킹 업체에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 이미지, 유사 제품 활용하고 여러분 경영진단 결과 보고서를 반드시 활용해 주세요. 그 예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음식점업입니다. 설명 장황하지 않고 현재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운영하는 매장 내부 사진, 내가 판매하는 주요 대표 메뉴 사진을 올렸어요. 설명 안 하고 사진으로 이해도가 훨씬 쉽지 않습니까? 매장 내에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뭐고 어떤 걸 하고 싶다라는 거를 설명하지 않고 사진으로 이해도 쉽게 했습니다. 리모델링 계획, 주방 바닥 보수, 간판 교체, 눈에 싹 들어오게 이해도가 쉽게 이런 식으로 요약 정리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보면 내가 추구하던 거, 앞으로 더 할 거에 대해서 이런 유사 이미지와 유사한 이미지 컷을 가지고 내가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 가구나 교구에 대해서 어떤 걸 내가 추구하냐, 현재 제가 취급하는 품목,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지 컷으로 이해도를 높이고 그에 따라서 나는 어떤 걸 하고 싶다, 이런 요약 정리를 함으로써 훨씬 더 우리 신청하는 사업자가 이런 걸 하려고 하고 이런 걸 이렇게 추구하고 있구나, 이런 이해도를 높여야지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용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요약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게 쓰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것 여러분들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바로 극복 계획, 즉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미래에 대한 디자인이 나와야 됩니다. 극복 계획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써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앞으로 저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데 경영진단 보고서와 연계해서 반드시 쓰시라는 거. 벌써 오늘만 해도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극복해서 이렇게 저렇게 쓰겠다고 나왔는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하면 나의 행동 계획이 나와야 돼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실천을 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하느냐, 조금 더 숫자를 집어넣어서 예를 들면 마케팅 홍보는 나는 어떻게 하겠다, 또는 이런 인증을 받겠다, 또는 나는 3개월 후에 또는 희망했던 패키지 사업이 끝나면 매출을 30%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숫자를 첨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잘 할 수 있는 게 결국 저희가 쓰는 예산이거든요. 희망이 있던 패키지 예산을 지원받아서 항목을
어떻게 쓰겠다는 항목에 맞는 예산 편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될 거는 지원을 받은 이후에 나와 내 사업에 대한 미래의 목표를 정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걸 저는 미래 디자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나는 향후에 이 희망이턴 패키지 사업, 재기 사업을 발판으로 이렇게 저렇게 성장하겠다. 희망이턴 패키지 재기 사업을 발판으로 이렇게 성장하겠다는 나의 계획을 명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매출 목표 30%라든지 고용 목표 3명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숫자와 1년 후의 목표, 3년 후의 목표 이런 식의 기간을 명시해 줘서 나의 앞으로 성장 계획과 미래 디자인을 명시를 해서 사업계획서에 쓰시고 그걸로 마무리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사업계획서 쓰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내용을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의 얘기, 여러분이 하는 사업 이야기, 나의 매장,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매장, 창업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현재보다 더 좋아지기 위한 극복 계획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해서 실제로 이렇게 하겠다는 실행 계획을 넣은 구체화된 계획을 수립해서 미래에는 어떻게 달성하겠다는 미래 계획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익숙한 내용들이죠. 기승전결, 나의 과거,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장하겠다는 단계적인 이 계획들을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넘어가는 것, 저는 그걸 기승전결이라고 하는데요. 사업계획서는 기승전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강조합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해주는 경영진단 보고서를 반드시 활용하시라는 것. 최종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우선 자기역량기술서는 어른스럽게, 즉 최신의 이야기를 맞게 요약해서 쓰시라는 것. 사업계획서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기승전결로 쓰는데 조금 더 요즘 유행하는 용어로 쓰다면 스토리텔링을 가미해서 쓰시라는 것.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이 왜 필요하고 이 사업을 어떻게 지원했고 앞으로 이런 식의 극복을 통해서 향후에 더 많은 성장과 노력을 할 거라는 내용들을 분석해서 데이터, 숫자, 요약사진, 이미지 등을 활용해서 쓰시라는 겁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각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경영진단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분석, 내 주위를 분석하시면 되고 분석을 한 이후에는 숫자와 데이터로 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극복 계획과 미래 디자인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는데 요약, 사진, 이미지 등을 활용하셨으면 훨씬 더 설득력 있고 좋은 사업계획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